팬텀, 전설적인 명기죠. 정말 세계 최고의 전투기였고 우리 공군의 전투력을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향상시킨 그런 기체로 스포트라이트는 최고로 받았습니다. 그러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타가 있으면은 그 스타의 어떤 활약을 지탱하는 조연이지만 그 조연이 없으면 영화는 안 되죠. 아주 중요한 조연, F5 전투기가 있습니다. F5 이게 재밌는 게 원래 아주 간단하고 값싼 소형 초음속 저렴한 전투기죠. 가성비가 아주 좋은. 이게 어느 정도로 작게 만들었냐, F5에 달린 엔진이 원래는 전투기용 엔진도 아니었어요. 이 폭격기에 싣고 필요하면은 뚝 떨어뜨려가지고 혼자 날아가게 만든 미끼 순항 미사일. 근데 그 엔진이 생각보다 좋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전투기를 만들자라고 한 거라고 해도 약간 과언이 아닌 그런 거예요. 노스롭이라는 항공기 메이커에서 우방국의 군사원조용으로 어떤 수출할 수 있는 적당한 전투기를 만들자, 이렇게 해서 시작한 프로젝트가 F5입니다. 값이 싸고 단순해서 후진국에서 쉽게 운영할 수 있고 성능도 적당한데 심지어 적국에 노획당해도 어떤 미국의 중요한 군사기밀이 누설이 된다든가 적국의 전투력에 엄청난 어떤 도움이 된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정도의 그런 어떤 기체를 만들려고 한 거죠. 이게 재밌는 게 1959년에 시제품이 처음 나왔는데 정작 미 공군에서는 이거를 전투기로 채용하는 건 처음에 생각도 안 하고 이거를 연습기로 개량한 버전을 채택을 해서 T-38이라는 이름으로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. 엄청 오래 쓰고 있어요. 그래서 미 공군에서 처음엔 관심이 없다가 케네디 행정부에서 이거를 다시 이제 우방국 원조용으로 부활시키자 해서 1962년부터 생산이 시작됐습니다. 이게 첫 번째 버전 F5A인데요. 64년에 노르웨이에 수출된 걸 시작으로 우리나라, 베트남, 이란 등 많은 나라에 수출됐습니다. 군사 원조, 즉 제대로 어떤 수출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공짜로 주거나 한 대에 100불 이런 식으로 정말 명목적인 금액만 받고 지원한 그런 기체들인데요. 그래도 생산 대수가 꽤 많아서 복좌형, 2인승인 B형까지 합쳐 847대가 만들어져가지고 1972년까지 만들었습니다. 그런데 아무리 단순하다 쳐도 이 F5A와 B형은 레이더도 없어요. 정말 간단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미그 21 등 개량된 버전들이 나오면서 야, 이건 아무리 그래도 못 당하겠는데 라는 계산이 나옵니다. 그래서 72년부터는 개량형인 F5E 그리고 복좌형인 F5F가 등장을 합니다. F5E와 F는 먼저 비행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체의 디자인도 조금씩 바뀌어요. 엔진도 조금 더 세졌어요. 개량이 됐고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는 레이더가 드디어 탑재됐다는 겁니다. 근데 워낙 작다 보니까 당시의 기술로는 F5E에 탑재할 수 있는 레이더는 성능이 낮았습니다. 안테나가 작아서. 그래서 적기를 원거리에서 탐지하는데 큰 도움은 안 돼요. 자료에 따라서 최대 탐지 거리가 19km로 쓴 것도 있고 42km로 쓴 것도 있는데 어느 기준으로 봐도 그렇게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이 형을 우리 공군에서 조종하신 분들도 이 레이더는 적기를 멀리서 보고 하는 목적보다는 이 기관포라든가 미사일을 운용할 때 도와주는 역할이다. 하여간에 이 F5E F형도 상당히 성공을 거둬가지고 1987년까지 1399대가 만들어졌습니다. 확실한 성공작이긴 하죠. 자, F5A B형은 자유세계를 수호한다라는 의미에서 프리덤 파이터, F5E F형은 타이거2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. 이게 또 왜 타이거가 아니라 타이거2냐? 팬텀 때도 팬텀 선대가 있어서 후대는 2가 됐죠. 이때도 미 해군에 F-11 타이거라는 전투기가 있었기 때문에 2가 됐고요. 이게 또 재밌는 게 호랑이라는 이름을 굳이 붙인 이유가 미국의 어떤 아시아 문화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게 이 사람들은 아시아 그러면 호랑이를 무서워하겠지라고, 그래서 어떤 그 아시아의 잠재적 그 운용국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자 그런 이미지에서 타이거라고 붙였는데요. 정작 그거를 도입한 아시아 국가들은 그래서 라는 반응이었다는. 근데 F5 시리즈는 종류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는 기관포 두 문을 기수에 딱 달고 공중전용으로는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F5A는 딱 2발밖에 못 달고 E는 4발. 이게 공중전 무장의 원래 전부예요. 그야말로 눈에서 보이는 가까운 거리에서의 공중전만 가능합니다. 지상 공격도 무유도 로켓이나 폭탄, 한마디로 가까이 가서 떨구는 거밖에 안 돼요. 그러나 워낙 단순하고 고장이 없는 기체라 어느 나라도 쉽게 다룰 수 있다. 이게 장점입니다. 특히 이 기체를 원조받은 나라들이 대부분이 후진국들이에요. 또 전자기기의 종류가 적다 보니까 긴급 발진을 준비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. 이것도 장점이라는 장점이었죠. 그리고 애당초 원조 수출용으로 만든 기체라 30몇 개 나라가 운영했고 현재도 대만, 브라질, 이란, 우리나라 등 10여 개 국가들에서 현역으로 운용 중입니다.
우리나라는 340대의 F5 계열 기체들을 도입했습니다. 전성기에는 200대가 우리나라에서 운용 중이었어요. 그냥 아직도 100대 정도 있는 걸로 압니다. 60년대 초반부터 F5A와 B형이 있었고요. 이 기체들은 2006년에 전부 퇴역했습니다. 근데 재밌는 게 이 기체들 중 일부는 필리핀에 한 대에 $100씩 진짜 명목상의 금액만 받고 수출이 됐어요. 사실 필리핀이 한때는 정말 우리나라보다 공군력이 더 선진적인 때가 있었어요. 한 60년대에는. 그런데 이 필리핀이 여러 가지 문제로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그러면서 이 90년대에 이르면은 초음속 제트 전투기가 한 대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6.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어떤 우방이다라는 차원에서 F5 전투기를 수출한 거죠. 우리나라는 F5EF형은 70년대 중반부터 우리 공군이 운용을 했는데요. 이게 재밌는 게 굉장히 작잖아요, 기체가. 그러다 보니까 미 공군이 초대형 수송기 C5A 갤럭시로 싣고 와요. 전투기를 수송기로. 그것도 몇 대냐? 보통 6대, 많을 때 8대까지. 야. 그 날개 떼고 그 동체를 맥주 여러 개 한 팩에 넣듯이 쫙쫙쫙쫙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넣고 오는 거예요. 기가 막혔네. 기가 막혔죠. 자, F5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전투기이기도 합니다. 흔히 제공호라고 그러죠. 근데 제공호는 모든 F5를 제공호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만든 KF5EF형을 제공호라고 합니다. 근데 여기서 약간의 그 중요한 게 있어요. 우리나라에서 만들긴 했지만 국산이다라고 하긴 약간 민망한. 왜냐? 우리나라에서 만들긴 했다. 하지만 부품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다 들여온 거예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립만 한 거죠. 이걸 녹다운 생산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실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들도 초창기에는 미국이나 일본 차를 부품을 다 들여와서 조립하는 이런 녹다운 생산 방식으로 했어요. 그래서 국산 전투기냐라고 부르는 건 약간 무리는 있어요. 해외 사례나 지금 우리 공군의 사례나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. 싱가포르나 브라질, 태국 같은 나라들은 최신 전자 장비와 레이더를 탑재하고 미사일도 더 사정거리가 멀고 명중률이 높은 신형을 탑재하는 등 현대화가 됐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뭐 워낙 많은 대수를 운용하고 또 국산 유도 폭탄인 KGGB는 탑재한다는 등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아주 없던 건 아니고요. KF-16이나 F-15K 같은 최신형 전투기도 같이 도입을 하다 보니까 뭐 안 한 거냐 못 한 거냐 좀 애매한 상황이죠. 그럼 이제 이 두 기체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우리한테 어떤 의미였고 얼마 동안 그 노고를 이끌고 고생을 하셨는지. 사실 F4, F5 모두 90년대까지는 정말 우리 공군에서 아주 중요한 전력으로 활동을 했고요. 근데 90년대 이후에도 워낙 위쪽에 숫자가 많은 어떤 상대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수적 세력 유지라는 면에서 어쨌든 무시 못할 역할을 했어요. F5 같은 경우는 정말 야전에서 전투기의 어떤 요구가 있을 때 어쨌든 재빨리 가서 폭탄이라도 떨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전투기로 활약을 했고, F4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어떤 보복 전력으로 사거리 100km가 넘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파바이를 쏠 수 있기 때문에 뭐 둘 다 어쨌든 무시는 못하는 거죠. 그리고 또 KF-5EF 제공호는 80년대 만든 조달된 기종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노후화가 심하진 않은 편이에요. 그래서 이제 2030년까지는 현역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. 뭐 어쨌든 굉장히 오래 쓰는 거고,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한 10년, 15년 전에 퇴역했어야 맞는 기체로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알차고 효율적으로 잘 쓴 그런 전투기라고 생각합니다. 참 필요 이상으로 오래 붙잡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.